뷰민갱 TV. 안녕하세요, 삐민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공지해드렸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학교 선배였고 제가 학부생 때는 중독재활복지학과를 다녀서 선배와 인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배는 계속 중독 현장에 가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고 선배가 하는 일이랑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이랑 도박이나 약물, 인터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상담하고 더불어서 실태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구 내에서 인터넷 관련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들에 대해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편하게 선배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질문한 거를 토대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직종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센터에서 일반적인 정신질환자분들하고는 같이 일하진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중독이신 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알코올, 인터넷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학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취업을 하기 전에 학벌이 중요한가요? 학벌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 같은 데는 수련을 받을 때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학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은 중요한가요? 어쨌든 성적표를 제출하긴 하는데 진짜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필기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 잘 보냐?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 같은 경우에 취업도 사실은 성적표를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수료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것 같고 물론 제가 면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떤 과목들은 학부 때 들어야 되는 게가요? 선택 과목으로 있다면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정신병리학도 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늦은 나이에 수련을 시작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여쭤보셨습니다. 수련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게 느껴지셨나봐요. 수련도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도 괜찮은지 얘기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가 어느 정도 늦은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졸업하자마자 수련을 받은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학생 상담센터에서 일하다가 1년 정도 쉬었고요. 다음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1급으로 취업을 했고요. 취업을 하면서 수련 준비를 했고 수련을 받은 거라서 그래서 저도 28살에 수련을 시작을 했고 현장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는 대로 조금 더 수련이 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 시작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배는 병원이랑 센터랑 둘 다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병원과 센터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크고 제가 경험했던 이제 병원들로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병원에서 일했을 때 굉장히 큰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나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느낌이 들었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 다른 센터와 연계 좀 더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의 성향으로는 정해진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병원보다는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지금 좀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센터의 이런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병원의 장점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좀 위험한 상황일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경찰을 같이 불러서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미리미리 위험을 알고 있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를 취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세팅 안에서 좀 안전한 환경이다 보니까 위험을 당하지는 않죠. 선배는 센터가 괜찮다고 했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제가 느낀 거는 톱니바퀴가 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컸어가지고 제가 최적으로 할 수 있고 사례관리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병원은 의사 위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의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그걸 이제 실행하는 건데 센터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좀 생각해서 병원으로 갈지 센터로 갈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랑 센터의 야근의 도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병원이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좋은지 아니면 센터가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루에 3개 아니면은 2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병동당 한 50명 정도 되니까 베드가 프로그램 3개를 했다고 치면 오후 3시쯤에 끝나겠죠? 3시에 끝나서 150명의 프로그램 기록지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당일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써도 되는데 밀릴 수도 있죠. 밀려서 이제 다음날 쓸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안 밀리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은 네. 일주일치가 밀리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안 밀리는 게 제일 최악이네요. 좋아서 사실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만약에 그쵸. 지역사회하고 연계돼서 아. 다른 의뢰나 다른 업무들을 하다 보면 또 밀릴 때도 있고 그러면은 또 야근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야근 수당이 없죠. 포괄 임금제이기 때문에. 저는 야근 수당을 다 챙겨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와 야근 수당을 안 준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보통은 없을 거예요.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을 거고 음. 근데 아마 이제 없다. 네.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정도는 야근을 인정을 해줘요. 제가 사실 정해져 있고 네. 잘 처리를 못 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병원에선 밀릴 때가 많았는데 센터에서 업무가 밀리거나 하면은 야근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 수당을 챙겨준다. 아, 그렇죠. 예. 너무 충격적이네요. 병원에서 야근 수당을 안 챙겨줘.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정하게 되신 이유랑 혹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창하진 않은데요. 네. 원래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심리 쪽으로 대학원을 준비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일을 좀 해볼까? 사실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4년 동안 중독에 네. 대한 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걸 배웠지만 네. 그걸 내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병원에서 취업을 하게 됐고 중독 파트의 자리가 비어서 너 학과가 중독복지학과잖아 이러면서 제가 중독 병동으로 올라가게 됐고 이게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출연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나 특별하게 가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래 이 현장에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1급을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련을 하시기 전에 혹시 준비를 하셨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카페나 이런 데 가보니까 봤던 거는 사례에 어떻게 개입할 건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 어떤 사례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개입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봤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독의 진단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 뭐 진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외웠던 것 같고요. 의학 용어나 정신병리학에 관련된 용어들을 시험을 본다고 들어가지고 그걸 영어로 쓰거나 영어로 돼 있는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영어 관련된 해석하는 그런 지문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개지옥 같아서 안 하게 된 거긴 한데 이게 카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 같은 거라든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우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보니까 수련 전에 이제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네.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한번 사이트 제가 링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복지관에서 근무를 좀 하시다가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직종에 있다가 취업을 해도 가능한지 혹시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셔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는 있긴 힘든데 네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뽑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일반 사회복지사 분들을 뽑았거든요.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이셨던 분들이 저희 센터로 오시려고 하셨었는데 네네. 가장 안 된 이유가 호봉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못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3분, 4분 정도 컨택을 했었는데 호봉 인정이 정신건강 관련된 사례관리 업무를 하지 않으면 조금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센터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이렇게 맞는다면 사실 호봉 인정이 되면 제일 좋겠죠. 특별히 그런 거 아니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센터에 취업하신 분도 50세가 좀 넘으셨어요. 그래서 나이랑은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센터에서 나이가 적은 분들을 좀 선호하긴 하시죠. 근데 이거 어디나 뭐 계열이든 다 다 그런 것 똑같긴 같아서 할 것 같은데 또 가능하고 네. 그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모셨어. 드디어 선배를 모셨어. 진짜 거의 한 8개월 만에 거의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중독 이 단어 너무 어려워요. 중독 관리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 그러면서 우리 마스터 조랑 친해졌고 그리고 이제 스키조 네, 스키조 해도 돼요.
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키조. 조현병. 맞아요. 제가 죄송해요. 용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키조가 더 전문 용어 같아요. 3년 차에는 이제 수련이라서 네. 수련은 그냥 뭐 그냥 버틴 거죠. 그냥 네. 이 악물고 버틴 거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수련 때? 많았어요? 아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어요. 왜냐면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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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시는 거죠. 네. 중독 상담 태도? 아, 그렇죠. 2년차 땐 국제 전문가 자격증? 맞아, 빵빵해요 아주.